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신입니다. 이렇게 인사한다고 그랬죠. 반갑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좀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좀 서운한 일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함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서운함의 본질은 뭐고, 어떨 때 서운하고, 누구한테 서운해지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구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향기노트 주제는 누군가가 나에게 서운함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역시 남다르시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럼 이제 섭섭해 할수록 좋겠네, 두 분은. 볼 때마다 서운한 얘기를 한마디씩 해야 되겠어요. 좋겠다며. 네. 한번 해보죠. 서운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모자라 아쉽거나 섭섭한 느낌.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에 모자란다는 거예요. 마음에 모자란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런 뜻이겠죠. 어떤 뜻일까요? 당연히 뭐뭐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했는데 안 해준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어때요?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섭섭하다고 서운하다는 또 조금 달라요. 섭섭하다는 건 조금 권위적인 표현이고, 서운하다는 건 좀 덜 권위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회장인데 회장 대우를 안 해준다 이러면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 친구가 뭘 이렇게 밥을 사주기는 안 사준다 이러면 권위적이진 않은데 서운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서운하다고 섭섭하다 조금 달라요. 비슷한 의미입니다만은 어쨌든 뭐 당연히 뭐 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운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 전제는 뭘까? 서운함이 생길 수 있는 전제가 있어요. 그 무조건 서운하진 않아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이 밥 안 사준다고 서운하지 않죠. 뭐 안 친한 사람이 뭐 안 해준다고 서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첫째는 아주 가까운 사이여야 돼요.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서운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시간이 좀 길어야 돼요. 그래야 서운할 일이 생겨요. 그럼 어떤 사이가 서운할 일이 제일 많을까요? 그래요. 부부 사이가 서운할 일이 제일 많아요. 우리 여기 나오시던 분 중에 지금은 안 나오십니다만 한 분은 이게 뭔가 같습니까? 이미지를 보니까 밥상인데 무슨 밥상 같아요? 아침. 그래, 아침 밥상.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이제 뭔가 깨달은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하시네요. 이게 아침 밥상인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형님, 제가 결혼한 이유는요, 아침밥 얻어 먹으려고 한 겁니다. 자기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내가 아침 밥상을 차려줄 거라고 기대를 했대요. 근데 안 차려주더래요. 그래서 기대를 좀 낮췄대요. 그럼 빵하고 우유라도 좀 챙겨주길 기대했대요. 여러분 아침 밥상 챙겨주십니까? 우리 아침 밥상 챙겨 드십니까? 남편이 챙기십니까? 혹시 이쪽은? 아무튼 아침 밥상을 챙겨줄 거라 기대했는데 안 챙겨주더래요. 눈높이를 낮춰도 안 챙겨주더래요. 그러면 밥하고 그냥 국만이라도 좀 아침을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기대했는데 안 챙겨주더래요. 이분은 뭐예요? 아침밥을 안 차려줘가지고 아내가 늘 그게 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주 다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서운하다고 얘기하면 또 받아주면 되는데 안 받아주니까. 내가 왜 차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자꾸 커지잖아요. 처음에는 안 차려줘서 서운하다에 출발했는데 결국 이 부분은 이혼했어요. 아마 이혼했을 거예요. 뭐 때문에? 아침밥 안 차려준다고? 서운해서 이혼했죠. 서운해서. 그 서운함이 자꾸 반복되니까 이혼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혼은 어떤 사람하고 합니까? 결혼했던 사람하고 해요? 결혼한 사람하고 하지. 네, 이혼은 결혼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은 결혼하는 사람하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결혼은 어떤 사람하고 합니까? 벌써 나와버리네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우리는 결혼하는데 그 사랑했던 사람하고 이혼을 하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침밥 안 차려주면 이혼합니까? 아니죠. 그럼 어때야 이혼을 하는 거예요? 서운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서운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할 일이 없어요? 서운할 일이 없고, 서운할 일이 없으니까 이혼할 일이 없죠.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할 일도 없고 이혼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친하면 소원할 일도 없고 대신 친할 일도 없고 헤어질 일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소원함의 관계는 뭘까? 사랑하고 소원한 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이 블로그를 이렇게 뒤져보다가 이런 문구를 발견했어요. 참 와닿더라고. 글쓴이가 글로 나아가는 이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누군가가 당신에게 서운함을 토로한다는 것은 당신을 향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넓디 넓은 바다가 있어 당신을 아끼는 만큼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요한 강물에는 파도가 없습니다. 서운하게 하지 마십시오. 강물은 바다만큼 넓지 않습니다. 서운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보고 안 서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나는 당신을 안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 강물은 물의 양이 적으니까 파도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바다처럼 물이 많잖아요. 바다처럼 물이 많아지면 파도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생기는 파도가 바로 서운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만큼 서운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서운해 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뜻이니까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싫다고 안 받아주면 상대방을 강물 취급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운하다는 것은 사랑이 깊을수록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과 서운함의 관계는. 그럼 이 서운함의 역할은 뭘까요? 이 사랑하기 때문에 서운함이 생긴다면 사랑이 두터워져야 되는데 아까 사례를 보면 아침밥 안 차려줘서 서운하니까 이혼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서운함의 역할은 뭘까?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동물 연구 분야에서 아인슈타인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권위적인 분이 돌아가셨어요. 콘레드 로렌츠라는 분인데 이분이 동물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 거위들하고 막 같이 살면서 연구를 했던 분이에요. 아무튼 동물 연구에 굉장한 권위자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것도 살짝 충격적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상당량의 잠재적인 공격성이 있으며 보통 이것은 유대에 의해 눈에 띄지 않다가 유대가 파괴되면 미움이라는 가공할 만한 현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공격성 없는 사랑이 어디 있으며 사랑 없는 미움이 어디 있으랴. 사랑에 추악한 형제인 미움은 사랑이 그러하듯 어떠한 대체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사랑하는 것만을 진정으로 미워할 수 있을 뿐이다. 비록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그러하다. 공감되십니까, 여러분? 많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공격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 사랑하는 관계가 유지될 때는 그 공격성이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부부가 사이가 좋을 때, 연인이 사이가 좋을 때는 공격성이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좋으니까. 여기서 말한 유대 관계 있죠. 관계가 좋으니까 공격성이 안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나가 사랑하던 어떤 한쪽 편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다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럼 관계가 뭐예요? 깨지죠. 그때 뭐가 드러난다? 공격성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왜 그 뉴스에서 막 나타나잖아, 그죠? 연정 관계에 있는 사람 막 이렇게 사건 사고 막 터지고 하잖아요. 그 둘이 사귀고 유대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런 일이 아니라다가 한쪽에 떠난다고 했을 때 막 공격성이 드러나서 복수하려고 하고 해코지 하려고 하고 그러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던 사람이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유대 관계가 다 깨고 떠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죠.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다면 미울 일이 없었을 텐데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만 인간은 사랑한 것만 진정으로 미워할 수 있다. 이 사람이 관찰해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은 그냥 미워할 수 있어도 진정으로 미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정오는 늘 같이 붙어 다닌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뭐 미움하고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인간은 사랑한 것만을 진정으로 미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서운함의 역할은 뭘까요? 지금 여기에는 사랑과 미움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서운함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그죠? 서운하다는 건 여러분 사랑과 미움의 중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침밥을 처음에 안 차려주니까 서운해요. 근데 아직 미워하진 않아요. 그런 단계는 아니죠. 근데 그 서운함을 알아주지 않죠. 그리고 계속 안 차려줘. 네 차례 물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서운함이 어떻게 뭘로 바뀌어요? 미움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서운함이라는 건 제가 관찰해 보니까 사랑과 미움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운함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고, 서운함을 잘 관리하면 다시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서운함의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서운함의 역할은 뭘까요? 사랑을 감싸고 있는 손 같은 게 제가 볼 때 서운함이에요. 그래서 제 어록인데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이 미움이 되기 전에 알려주는 신호. 그래요. 이 서운함이라는 것은 사랑이 미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탄 같은 거예요. 너 이 서운함 안 들어주면 내가 너 미워할 수도 있어 라고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운함을 받아주면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고, 이 서운함을 받아주지 못하면 이게 미움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서운하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서운함을 잘 받아주면 관계가 유지되는 거고, 못 받아주겠다 하면 그 관계가 끝날 거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이 서운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기야 계속 관계가 있는데 계속 서운함을 느낀다면 만나기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볼 때마다 서운함을 느낀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오래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서운함의 역할은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기 전에 바뀔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운함을 잘 컨트롤할 필요가 있는데, 두 종류의 서운함이 있겠죠. 내가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고 상대방이 나 때문에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겠죠. 자, 일단 내가 서운함을 느낀다, 누군가에게. 근데 이 누군가는 누구예요? 내가 마음을 준 사람이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만 내가 서운함을 덜 느낄까요? 늘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상대방 보고 날 서운하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죠. 상대는 날 위해서 바뀔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느끼는 서운하면 아까 상홍쌤 말씀처럼 내 프레임을 바꿈으로 해서 없앨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서운함을 자주 느끼신다면 계산하는 버릇을 멈추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운함이 생기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실컷 돈 벌어다 줬더니 아침밥도 안 챙겨주네. 계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밥을 3번 사줬는데 저 인간은 밥을 한 번도 안 사네. 서운하죠. 계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참고 자기 하자는 대로 다 해줬는데 저 사람은 내가 하자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네. 이게 뭐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운함을 느낄 때는 계산하는 버릇을 멈추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구분하는 방법 아세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좋으니까 뭘 해요. 내가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좋으니까 뭔가를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요. 내 좋자고 좋아하는 거라. 그 사랑하는 것은 어떠냐? 사랑하는지 아닌지, 사랑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이거라고 합니다. 아무리 퍼줘도 아깝지가 않아. 그럼 이건 사랑이에요. 근데 퍼주는 게 너무 아까워. 그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서운함을 느낀다는 건 계산을 한다. 계산을 한다는 건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따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서운함을 느낄 때는 계산하는 버릇을 멈추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해줬는데 니는 왜 안 해주노? 이런 생각을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상대방이 그가 서운함을 느낄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란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려 할 때 샘물처럼 모여드는 것이다. 이예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려 할 때, 방금 제가 한 설명하고 일맥상통하죠. 그 사람이 서운함을 느끼면 그 사람이 원하는 데 다 해줘 버리면 돼요. 그래서 서운했구나. 들어주고 그 서운한 걸 해결해 주면 돼요. 아침밥을 안 차려줘서 서운하다라고 하면 그랬구나 하고 아침밥 차려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싫더라도 그렇게 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운함을 느끼면 내가 계산을 좀 덜 하면 되고, 상대방의 서운함을 느끼면 상대방한테 맞춰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랑이 뭐로 안 바뀐다? 미움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서운함을 느낀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자, 이미 답은 다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끼든 누군가가 나에게 서운함을 느끼든, 근데 오늘 타이틀은 뭐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서운함을 느낀다 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누가 여러분한테 서운하다라는 말을 하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끼고 있구나, 나한테 마음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잘 못하고 살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서운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알아주지를 않고 서운해할 줄만 알고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계속 갈등만 심해지고, 예?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그 유대관계가 깨지고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사시면서 누가 여러분한테 서운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리고 그 서운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미움이 되기 전에 사랑이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9번째 장에 노트했습니다. 감사합니다.